요즘 기술업계랑 금융계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이 바로 이거죠. AI, 이거 거품일까요? 아니면 정말 미래를 건 대담한 베팅일까요?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420억 달러.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딱 5개의 미국 빅테크 기업이 2025년 단 1년 동안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걸로 예상되는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류를 달에 보냈던 아폴로 계획 전체에 들어간 돈보다도 많은 액수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모두가 이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건 아니에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AI 산업의 회계 관행을 두고 현대 시대의 흔한 사기 중 하나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거품이냐 베팅이냐 이 거대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흐름을 따라서 거시적인 금융시장의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깊숙한 기술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AI가 거품이냐 대담한 베팅이냐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뭘 지적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기업들이 GPU처럼 엄청나게 비싼 장비를 사놓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기간, 이걸 회계용어로 감가상각 기간이라고 하죠. 이걸 일부러 너무 길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이거 5년은 거뜬히 쓸 수 있어? 라고 우기는 거죠. 원래는 한 2년 쓰면 고물되는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돈이 줄어드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밤이 오실 거예요.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하는 코어웨이브랑 네비우스라는 회사인데요. 똑같은 장비를 쓰는데도 코어웨이브는 GPU 수명을 6년으로, 네비우스는 4년으로 잡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장비는 심지어 훨씬 더 길게 잡아놨죠. 버리는 바로 이런 게 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공격적인 회계 처리라고 콕 집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딱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때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라고 모두가 믿었던 것처럼 지금 AI 업계에서는 GPU는 나중에 중고로 되팔면 돼 라는 믿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AI 거품이 꺼져서 중고 GPU가 시장에 와르르 쏟아져 나온다면 그럼 GPU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인 거죠. 자, 그런데 시장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AI에 대한 지금의 수요는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산업의 판을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회의론자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나온 지 8년이나 된 구글의 AI 칩이 아직도 100% 풀 가동되고 있고요. 3년 된 H100 GPU가 거의 새 것과 같은 가격에 다시 계약되고 있어요.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한마디로 하드웨어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회계 장부에 적힌 숫자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이걸 확실히 보여주죠. 보통 거품이면 가격이 폭락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H100이나 H200 같은 핵심 GPU를 빌리는 가격이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그냥 압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럼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마이클 버리의 회의론? 아니면 시장의 낙관론? 이 팽팽한 논쟁에 아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칩이나 돈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바로 파워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최첨단 엔진, 그러니까 GPU가 있어도요. 그 엔진을 얹을 자동차 뼈대나 바퀴, 심지어 달릴 도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 냉각 시설, 땅, 사람, 이 모든 물리적인 기반 시설을 싹 다 묶어서 파워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워쉘이 전 세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AI 산업에 걸린 자연적인 과속방지턱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병목 현상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는데요. 첫째, 아무나 데이터 센터를 마구 지을 수 없으니까 과잉 공급 때문에 거품이 터질 위험이 줄어들고요. 둘째, 코어위브처럼 남들보다 먼저 이 파워쉘을 확보한 기업들은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럼 답은 하나죠. 하드웨어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이미 가진 걸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두 회사가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자, 여기 중국의 AI 기업 키미와 미국의 테슬라가 있습니다. 키미는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최신 GPU를 구할 수가 없다는 지정학적인 문제에 부딪혔고요. 테슬라는 자동차라는 제한된 공간과 전력 안에서 AI를 안정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물리적인 제약과 싸우고 있었죠. 처한 상황은 이렇게 달랐지만 기술적으로는 똑같은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바로 메모리 대역폭 병목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연산을 처리하는 뇌, 즉 GPU 코어는 엄청 빠른데 그 뇌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가 너무 좁아서 전체가 버벅거리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서로 다른 고민을 하던 회사들이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그것도 아주 우아한 해결책을 찾아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양자화 인식 훈련, 줄여서 QAT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 방식은 일단 모델을 박사급으로 똑똑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자, 이제 이걸 초등학생한테 설명해봐 라고 시키는 거랑 비슷했어요. 당연히 중간에 정보 손실이 엄청나겠죠? 근데 QAT는 아예 훈련 시작부터 너의 최종 미션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콕 집어주는 거예요. 그럼 모델이 처음부터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이 비행 시뮬레이터 비율을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파일럿, 즉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그냥 최첨단 시뮬레이터에서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시뮬레이터가 내가 나중에 실제로 몰게 될 작고 까다로운 경비행기의 특징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파일럿은 훈련을 마치고 실제 경비행기에 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성능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걸 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의 궁극적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죠. 단순히 더 빨라지는 걸 넘어서 AI를 어떻게 하면 진짜 지능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인간의 뇌와 지금 AI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게 있어서 중요한 건 기억하고 쓸데없는 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그게 안 돼요. 모든 정보를 똑같이 취급하니까 새로운 걸 배우면 옛날 걸 그냥 덮어쓰고 까먹어버리는 파괴적 망각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는 차세대 AI로 가려면 이 세 가지 열쇠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가르쳐주는 증류. 둘째는 어제 배운 걸 잊지 않고 오늘 배운 것과 합치는 연속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처럼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기억하는 계층형 메모리 구조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AI 경쟁의 본질은 그냥 몸집만 키우는 그런 경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처럼 배우고 기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뇌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 진짜 승부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